두 번째 발표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시민회의 출입구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 평가에서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경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고순자 교수님 추모 심포지움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 평가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서울시립대학교의 최기호 교수입니다. 본 논문은 아산나눔재단의 이고은 세무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작성된 것인데요. 이고은 세무사께서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 평가의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저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 평가의 중요성 그리고 미래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본 논문에서 공익법인의 외부 평가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송자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늘 평가를 받지 않는 조직이나 사람은 경쟁에서 결국 도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총장이 되셔서 대학이나 대학 교수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까 잠깐 소개도 해드렸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교수 평가 혹은 대학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 평가에 또 관심을 가지시고 한국 가이드스타를 설립하셨고 초대 이사장까지 지내셨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외부 평가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고 송자 교수님의 학문적인 철학과 너무 잘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을 고 송자 교수님을 기리는 이런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논문으로 돌아가서 아까 공 교수님께서도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이제 왔다 갔다 사용하셨는데요. 먼저 공익법인의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비영리법인 중에서 세법에 따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를 공익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에서는 사실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번갈아 쓰셔도 크게 논문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 논문의 연구 동기는 사실 그 공익법인과 기부자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정보 불균형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기부자들이, 일반적인 기부자들이 기부를 하고 나서 내 돈이 과연 잘 쓰이고 있나 혹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항상 갖고 있게 마련이고요. 이런 의혹을 적시에 해결해 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면 결국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극소수 공익법인의 어떤 스캔들이 일어날 때마다 전체 공익법인이 불신을 받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시장 전체의 실패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적인 외부 감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결산 서류를 공시를 하도록 하고, 또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고, 또 세무 확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일부 큰 공익법인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이 다 공익법인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제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감시 제도만 가지고 공익법인의 전체의 신뢰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기부자들이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제공해도 그것을 읽고 해석을 하고 자기가 합리적인 기부 의사결정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해서 좀 알기 쉽게 해석을 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그 역할이 바로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 평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우리가 영리법인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영리법인에서도 수많은 회계 정보들이 나오고 훨씬 더 일반 기부자들보다는 전문성이 뛰어난 투자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무분석가라든지 신용평가 기관들이 존재해서 이런 정보들을 해석하고 등급을 매겨주고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제 기부자들이 활용을 해서, 투자가들이 활용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고 이것이 이제 시장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영리 법인에도 비영리 법인이 제공하는 그런 많은 정보들을 기부자들한테 제공되는 정보들을 이 가이드스타라든가 혹은 뭐 미국의 체리티 내비게이터 이런 기관들이 그걸 나름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기부자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이 기부자들은 이런 이제 정보를 활용해서 합리적인 기부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논문에서는 이제 연구 목적을 3가지로 설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공익법인의 외부 평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먼저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 가이드스타에서 어떤 식으로 공익법인을 평가하는지를 소개를 하고 이것이 이제 외국에 있는 주요 평가기관들과 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외부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실증적으로 확인을 해보는데 이 공익법인의 외부 평가가 실제 기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런 외부 평가에 앞으로 주어진 과제, 미래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연구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현황에 대해서 아까 공동 연구자를 소개해드린 우리 이고은 세무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그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한국 가이드스타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2008년에 설립이 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국내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세무성, 인증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서 그 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결산 서류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지정된 최초의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가이드스타는 이렇게 공시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을 평가 대상으로 삼아서 평가 지표 총 20개, 즉 투명성 지표 12개와 재무안정성 지표 8개를 사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통해서 나온 종합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공익법인은 별 3개 만점을 받고 80점 이상의 경우에는 별 2개 이런 식으로 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내 그 등록된 공익법인은 약 35,000개입니다. 이 중에서 그 공시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약 27%에 해당하는 9,600여 개의 공익법인이고요. 다만 이 공익법인이 모두 가이드스타의 평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배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설립 목적이 자선 목적이 아닌 그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이 제외가 되고요. 또한 설립된 지 2년 미만의 법인, 또 기부금 수입이 3천만 원이 안 돼서 그 공익법인의 주요 재원이 기부금이 아닌 공익법인들은 또 제외가 됩니다. 또한 외부 그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들도 제외를 해서 결과적으로 한국 가이드스타의 평가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은 약 1,396개, 전체 등록법인 약 4%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1,396개의 공익법인도 평가 등급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익법인들이 공시한 그 정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를 가이드스타에서 평가를 해서 일부 또 제안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공익법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업비가 0원이라고 공시를 한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이 0명이라고 공시를 하거나 평균 인건비가 굉장히 적은 2천만 원 이하 이런 공익법인들은 평가 의견 제안을 줘서 평가 등급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들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 평가 등급을 받는 공익법인은 477개로 전체 등록 공익법인이 약 1.4%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477개의 평가 등급을 받은 공익법인 중에서 만점을 받은 공익법인은 177개로 37%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투명성 지표로는 총 12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한국 가이드스타가 사용하는 그 자료 자체가 홈택스에 공시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공시된 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이 투명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결산서를 공시하고 있는지, 외부 감사 전문을 공시하고 있는지, 뭐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투명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재무 안정성을 이제 평가하는 지표로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상기에 있는 F1에서 6가지가 비용의 지출 효율성을 보는 이제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7과 F8은 저희 그 상장세법에서 공익법인에 대해서 사업 관리 기준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 투자 자산의 뭐 일정 비율 이상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운용소득의 70%나 80% 이상을 사업비로 쓰고 있는지를 사업관리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익법인이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477개 공익법인이 평가 등급을 받았다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평가 등급을 받은 공익법인의 좀 특성을 살펴보았더니, 일단 공익법인의 연령에 있어서는 오히려 평가 등급이 높은 공익법인일수록 연령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직원 수에 있어서는 평가 등급과 뚜렷한 연계되는 점을 찾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자산이나 수익, 또 기부금 수익 측면에 있어서는 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확실히 그 규모가 커지는 걸 알 수 있었고, 가장 뚜렷한 차이는 확실히 기부금 수익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평가 등급이 낮은 그러니까 별점을 받지 못한 공익법인들은 기부금 수익이 중간값이 약 3억이지만 만점을 받은 법인이 10억을 넘어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좀 요약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도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 가이드스타이고요. 한국 가이드스타는 평가지표 총 20개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지표에 따른 결과가 종합점수에 따라서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대 3개까지를 부여를 해서 4등급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최우수 등급인 별 3개를 가진 공익법인에 한해서 제 홈페이지에서 공시를 하고 있고, 3개를 받지 못한 그 공익법인들은 공시가 안 되는 대신 이 공익법인들이 스스로 한국 가이드스타에 로그인을 해서 본인의 기관 몇 점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부 그 대중들이 그 평가 결과를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으로 말씀드릴 건, 일단 그 공익법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적다. 전체 등록된 공익법인 중에서도 결산 서류 공시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27% 정도이고, 또 그 중에서도 여러 조건으로 배제가 되다 보면 결국 등록된 법인의 약 4%만이 한국 가이드스타일 평가 대상에 올라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대상 자체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공익법인들은 이렇게 누구로부터 외부 평가를 받는 것에 있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통계에서도 봤다시피 평가를 받고 또 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그 공익법인의 규모가, 그리고 기부금 수익이 커진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공익법인도 이제는 이런 외부 평가를 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공익법인을 좀 더 키울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내를 살펴봤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그 평가 기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8개 기관을 살펴보았고요. 일단은 미국에 있는 체리티 내비게이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관은 2001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공익법인 평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무건전성 지표 7개와 투명성 지표 17개, 총 24개의 지표로 공익법인들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공개하는 방식도 한국 가이드스타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질적 지표인 투명성 지표를 계량적 지표인 그 재무 지표 합산해서 등급을 산출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리티 와치입니다. 해당 기관은 1992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부자들이 좀 더 현명한 기부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좀 윤리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기부금 수익을 목적사업에 많이 안 쓰는 그런 이제 공익법인들을 조금 더 알리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재무 효율성을 중요시 보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에서 프로그램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를 보는 프로그램 비용 비율과
모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모금 효율성 이 두 개를 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A 플러스에서 F까지 총 11개의 등급을 구분을 해서 그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요. 재무성과에서 일단 B 플러스 이상의 등급을 받은 후에 그 활용 가능 자산이 연 사업비의 3배를 초과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투명성과 거버넌스 지표를 모두 다 충족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그 최고의 자산 단체라고 해서 별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최고의 자산 단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체리티 와치가 평가한 공익법의 그 결과는 모두 다 공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가이드스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BBB 와이스 기빙 얼라이언스라는 그 평가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이 2001년 미국에서 설립이 되었고 20개의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관이 이제 다른 기관들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기는 종합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매긴다거나 별점을 준다거나 이런 형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 각 공익법인의 이제 그 20개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충족하지 않는지 아니면 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만 해서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안 환송 부분을 보자면 최소의 기준으로 해서 3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빡빡한 기준은 공익법인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소 기준을 마련해 두고 그 기준만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공익법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이드스타입니다. 네. 해당 기관이 이제 미국에서 1994년에 설립이 되었고, 이 기관의 그 주된 목적 사업은 가장 최신의, 가장 투명한 공익법인의 그런 그 공시서비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의 정보공개 범위에 따라서 투명성을 평가해서 메달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개할 때는 동메달, 거기에 이제 재무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금메달, 거기에 더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임팩트까지 공개할 때에는 금메달을 부여해서 투명성 정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에 있는 체리티 인텔리전스라는 평가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이 2006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국세청에서 받은 그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공익법인 활동 결과를 얼마나 이제 공개하고 있느냐, 또 재무제표 접근이 쉬운지, 그리고 이런 그 재무 안정성 기여도 보고 있고요. 활용 가능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고 있고, 또한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 수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이 5가지 부분에서의 받은 점수를 총 합산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별점을 주는 방식으로 한국의 가이드스타나 내비게이터 같은 평가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호주의 체인스패스라는 곳입니다. 호주는 그 모든 공익법인을 총괄 등록하고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ACLC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으로부터 공익법인들의 제출 서류들을 받아서 이 기관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호주도 그 공익법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법인과 비교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 쪽에서는 손실이 났는지, 최근 3년간 손실이 났었는지, 부채가 자산보다 큰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투명성에 있어서는 재무보고서나 연례보고서를 웹사이트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점수로 평가 등급을 주진 않고, 그 카테고리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국에 있는 체리티 커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공익법인 설립 시점부터 설립을 검토하고 허가한 이후에 그들의 그 활동까지도 관리 감독하는 국가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리티 커미션 공익법인 감독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이 위원회는 그 등록된 공익법인들이 제출한 정보를 대중한테 알리는 역할도 하고, 또한 그 공익법인들이 각자의 목적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걸 또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한국이나 미국, 호주, 캐나다 다 민간에서 공익법인들이 타 공익법인들을
평가하는 데 반해서 영국은 이 위원회에서 모두 이제 동일한 양식으로 회계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회계 보고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공익법인의 평가를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외국 평가기관은 JCM이라는 곳입니다. 2011년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에서는 그 시민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그 평가 요구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일본 재단과 또 다수의 단체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공익법인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2016년도에 같이 공동으로 이 JCM이라는 곳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곳은 재무 안정성 지표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투명성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기치 아래 투명성을 볼 수 있는 총 41개의 세부적인 지표들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표를 분배한 후에 공익법인이 이제 평가를 받고 싶으면 이제 신청하는 약간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CM이가 설립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JCM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공익법인 수는 현재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좀 더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살펴봤던 것들을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평가기관은 대부분 반 이상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그 설립 연도를 봤을 때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이제 이런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캐나다, 또 우리나라도 빠른 이 정도면 되게 빠른 2008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 호주 이런 식으로 계속 공익법인들을 평가하는 평가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설립 주체를 보면 대부분은 민간에서 설립을 해서 이제 다른 공익법인을 평가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도해서 공익법인을 평가하고 있고, 또 JCM은 또 여러 개의 공익법인들이 같이 또 이런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기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약간 특이점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그 데이터를 국세청과 같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이제 받고 있고요. 이 자료를 받아서 본인들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공개함에 따라서 기부자들이 조금 더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쉽게 기부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로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투명성 지표와 재무 안정성 지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만 재무 안정성 지표를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평가 결과를 어떻게 공개하고 있느냐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면 한국의 가이드스타나 미국의 내비게이터나 또 캐나다의 인텔리전스라는 곳에서는 평가 지표에서 나오는 점수를 종합해서 그 종합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종합 평가 방식을 쓰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평가 기관들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개별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투명성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이제 그 서류를 공시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일단 보시면 저희가 그 제일 앞에 있는 한국 가이드스타이고요. 나머지 세 개의 기관은 본인의 그 각 홈페이지에서 개별 세부 지표를 설명하고 있는 그 기관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 내비게이터고 세 번째가 체리티 와치고요. 네 번째가 와이즈 기린 와이언스입니다. 이 네 개의 기관에 보면 결산 서류를 공시하고 있는지 외부 감사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지는 모두가 다 사용하는 공통된 투명성 지표로서 이 두 가지는 그 공익법인한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그 기준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특히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그 투명성 지표입니다. 결국 그 우리나라 그 공시 시스템에서 공시하게끔 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활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부금 사용 내역, 월별 수입 지출 내역들 이런 거 공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이고, 마지막에는 그 저희 한국에 있는 공익법인들은 주식 보유 비율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세법상의 제한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그 하단에 있는 두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내부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투명성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이드스타에서도 그 만점을 받은 공익법인에 한해서는 크라운 제도라고 해서 이런 내부 정책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금 더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있는지, 중요 문서 보관 정책이 있는지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는 아직 그 한국 가이드스타에서 도입하지 못하는 투명성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CEO의 급여 내역이라든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상충 금지 정책 같은 걸 마련하고 있는지 등은 아직 그 외부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지표이지만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지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재무 지표입니다. 총 8가지를 한국 가이드스타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외국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총 3가지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비용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목적 사업비를 얼마를 썼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인데 그 공익법인이 얼마나 활발하게 목적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금 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부금 수입 대비해서 모금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를 확인하는 비율로서 기부금이 아무리 큰 공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부금 수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너무 크다고 하면 결국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공익법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비율을 통해서 이런 재무지표, 재무 안정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활용 가능 자산을 이런 사업비 대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운전자금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공익법인들은 기부금 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목적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기부금 수익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의 그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내부 유보하는 것은 공익법인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통해서 이 공익법인들이 얼마나 그런 걸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빨간색 부분은 저희 그 상생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한국 가이드스타에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주요 국가에서도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기관들을 아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약 200개의 이제 공익법인 평가 기관들이 있고 가장 활발하게 공익법인 평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관마다 평가 지표와 평가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평가 지표로는 대부분 투명성 그리고 재무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 방식은 크게 종합 평가 방식과 개별 평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내외 현황을 좀 살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일단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공익법인 평가 기관이 존재하면 좋겠다라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가이드스타도 매우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기준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점수로 줄 세우는 환경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평가 기관이 다양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가 지표에 있어서도 특히 그 투명성 지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시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실제 기부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 공익법인이 얼마나 믿을만한, 얼마나 투명한 기관인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그 한국 가이드스타 투명성 지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시된 서류를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 발생된 한계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외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그런 질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투명성 지표들이 조금 더 도입이 된다면 더 나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나 좀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으시죠?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외부 평가가 얼마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직 굉장히 생소한 분야긴 한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알아볼 거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백등으로 한번 실증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외부 평가에 따라서 기부금 수입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가이드스타의 외부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8년이기 때문에 자료가 2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외부 평가 자료를 가지고 2019년 기부금 수입을 한번 예측해보는 2개의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2개 모형의 차이점은 이제 설명 변수에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모형은 외부 평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2개를 가지고 이제 차이를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외부 평가를 받은 법인 내에서 평가 등급에 따라서 기부금 수입이 달라지는지를 본 것입니다. 2018년 자료를 통해서 이제 2019년 기부금을 본 것은 아무래도 기부자들이 실제 평가 결과를 보고 자기들의 기부 의사결정에 만약 이것을 활용한다면 최소 1년의 시차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꾸로 기부를 많이 받은 법인이 평가 등급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역의 인과관계에서 조금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으려면 1년의 시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모형을 이렇게 2개로 나눠봤습니다. 이제 가장 이 평가 비교하기 위한 이제 표본인데요. 표본은 가이드스타로부터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2개년치 이제 평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 중에서 2개년치가 다 있는, 누락 없이 다 있는 공익법인이 5,356개였고, 아까 이고은 세무사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예 비교 가능성이 없는 학교법인, 의료법인처럼 뭐 다른 사회복지법인하고 이제 비교 가능성이 없어서 평가에서 배제하는 공익법인들이 3,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2,066개가 이제 최종 평가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가이드스타에서 스스로 평가를 제한한 법인들이 1,697개고요. 나머지 369개에 대해서, 이건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에 이제 최종 등급을 부여했고, 최종 등급은 별점으로 나눠져서 0부터 3점까지 4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또 우리 연구 모형에서 보자면, 첫 번째 연구 모형 1은 바로 이 평가 제한 그룹 1697개 법인하고 최종 등급을 받은 그룹 369개 그룹 간의 차이를 보는 것이고요. 연구 모형 2가 이제 그 최종 등급을 받은 36개 법인을 이제 등급 별점에 따라서 그 별점의 개수에 의해서 기부금 수입이 차이가 나는지를 본 것입니다. 이것은 평가 그 표본 선정 과정을 그냥 표로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고요. 자, 상관관계는 넘어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과연 그 평가 결과, 외부 평가 결과에 의해서 기부금 수입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본 회계 분석 표입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는 2019년 기부금 수입이고, 설명 변수는 2018년 통제 변수와 주요 설명 변수는 2018년에 이 법인이 외부 평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봤지만 이 기부금이라는 것이 대단히 안정성이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전기 기부금, 차기 기부금의 상환관계가 거의 90%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 단기 기부금을 통제하느냐, 통제하지 않느냐가 연구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열과 2열로 구분해서 1열은 단기 기부금이 제외된 결과고요. 2열은 단기 기부금이 포함된 결과, 통제 변수로. 두 열 모두 이 설명 변수인 외부 평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 파이널 2018이라는 변수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한 양해값을 보여주고 있어서 평가를 받으면 2019년 기부금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0.5g라는 개수값이 과연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서 한번 금전적으로 환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게 대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고은 세무사가 보여준 우리나라 그 공익법인들의 평균적인 그 중간값, 기부금 수입이 대략 2억 정도거든요. 그럼 8천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 평가를 받게 되면 평균적으로 8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통계적인 유의 수준뿐만이 아니고 나름 경제적으로도 꽤 아주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종속 변수를
단순히 기부금 수입이 아니라 기부금 증가율로 바꿔본 건데요. 그래도 평가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평가를 받은 369개 법인 내에서 평가 등급이 이제 0서부터 3단계까지 총 4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부금 수입에 영향을 받는지를 봤는데 요 2열의 연구 결과가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일 것 같은데요. 2열을 보면 단기 기부금 수입이 통제 변수로 들어오게 되면 이 외부 평가를 얼마를 받았느냐, 뭐 0점을 받았느냐, 3점을 받았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3점을 받은 0, 1, 2, 3, 4의 큰 의미보다는 아까 이고은 세무사가 얘기했듯이 가이드스타에서는 3점만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점을 받은 법인과 나머지 법인으로 구분해서 좀 더 추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결과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외부 평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외부 평가를 무엇을 받았느냐는 그렇게 크게 기부금 수입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 분석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세분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외부 평가가 두 가지 점수의 합이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재무 점수와 투명성 점수입니다. 그럼 이 재무 점수와 투명성 점수가 과연 따로따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외부 평가 등급은 영향이 없었지만 투명성 점수와 재무 점수로 나눠서 보면 약간 흥미로운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재무 점수는 영향력이 없는데 전체 평가 등급처럼 이 투명성 점수는 계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갖는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평가 대상이 되는 법인 중에서 우리가 등급을 부여받은 법인하고 등급을 못 받은 평가 제한 법인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관계없이 등급을 받게 되면 기부금 수입이 많아지고 다음 기회에 그 다음에 증가율도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등급을 받은 법인 내에서 표본의 범위를 제한하면 등급에 따라서 무엇을 받았는지 관계없이 다음에 기부금 수입은 달라지지 않지만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투명성 점수만은 기부금 수입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시각점이라고 하면 우리 공익법인 외부평가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게 많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의 결과는 외부평가에 대해서 다음에 기부금 수입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기부자들이 마치 외부 평가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기부 의사 결정을 내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선입견보다는 공익법인의 외부 평가 결과가 기부금 수입에 나름대로 결과를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외부 평가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재무적인 여러 지표들보다는 이런 투명성 관련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영리법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무적인 성과 중심으로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기부자들의 기부 의사결정은 이런 재무적인 안정성,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이런 지배구조, 투명성, 정보의 신뢰성 위주로 기부 의사결정이 내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매진말에서 이제 전체적인 현황은 이미 발표를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앞으로의 과제 부분입니다. 우리가 외부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공익법인이 강제적으로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하나인 가이드스타가 정보를 제공받아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시기였습니다. 소위 A와 B의 관계인데 저는 앞으로 이 관계가 공익법인과 평가기관 간에 좀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평가기관이 기부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국세청이 기부자들한테 좀 더 친절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결론은 기존 경로가 상당히 강화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까 권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됩니다. 또 국세청이 가이드 스타뿐만이 아니고 많은 평가기관들이 좀 더 생긴다면 좀 더 자유롭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제공돼야 되고요. 또 새로운 경로라고 해서 공익법인이 평가기관들한테 좀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과 그런 투명성 관련 지표들을 제공해야 될 것 같고, 또 평가기관은 공익법인들한테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좀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 평가기관이 기부자들과의 좀 더 원활한 관계, 소통이 필요하고, 국세청도 기부자들한테 좀 더 알기 쉽게 정보를 가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분인데, 통분을 하기 전에 저희가 장례 정리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지금 4시 12분이니까 4시 22분에 다시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식을 시작하겠습니다.